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오늘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특히 65세 이상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단순히 자료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제 경험과 더불어 실제 신청자분들의 유튜브 댓글, SNS 대화와 이메일, 그리고 전문 행정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하이코리아 공식 자료,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반의 안내문 등 30여 개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했습니다. 이번 영상과 팟캐스트에서는 현실적인 준비 과정과 사례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국적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고 실제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국적 회복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시 꼭 필요한 자료를 맨 후미에 국적 회복 신청 상세 자료 요청 방법을 정리해 놓을 테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예상되면 사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흔히 말하는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모국과의 관계를 좀 더 단단히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실제 이 과정을 직접 겪으신 분의 유튜브 경험담, 그리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정부의 공식 가이드 문서들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절차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은 좀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고령의 동포분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쌓아오신 기반 있잖아요. 뭐 연금이라든지 재산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차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각 단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시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다른 연령대도 아니고 딱 65세 이상 동포분들께 이런 특별한 제도가 마련됐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가장 핵심은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면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께는 이 의무를 면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해외에서 받으시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혜택, 또 가지고 계신 재산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돕고 또 모국과의 유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적법에 있는 예외 조항인데 고령 동포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입법적인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외국 국적은 그대로 두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네요.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구체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실 때 그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셨던 분이어야 해요. 과거의 한국 국적. 네,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셨거나 혹은 뭐 외국에서 태어나셨더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한국 국적자가 계셨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재외동포 비자, 그러니까 F4 비자를 받고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시면 이 요건은 충족된 걸로 봅니다. 영주 귀국 목적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신청한다고 다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법적으로 국적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국적법에 명시된 불허가 사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좀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거나 과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거나 이탈했던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제출한 서류가 가짜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전체 소요 기간은 개인 상황이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정도는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시면서 신청 준비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F4 비자랑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가능하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는 게 시간 절약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아, 한국에서요? 네, 두 번째 단계가 이게 본격적으로 국적 회복 신청하고 심사받는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들 다 갖춰서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접수를 하고, 그럼 이제 출입국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최종 승인 후에 밟아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국적 회복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걸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국적 증서 받고 주민등록하고 한국 여권 발급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거소증 반납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좀 중요한 법적 요건이나 지켜야 할 기한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해요. 네, 그럼 이제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단계, 사전 준비부터요. 국적 상실 신고. 이거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1단계 사전 준비, 국적 상실 신고. 이게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딱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자동으로요? 네,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걸 재외공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직접 하시면 처리 기간이 훨씬 빨라요. 보통 재외공관은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는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그 유튜브 경험담 올려두신 분 뉴질랜드 영사관에서 신고하셨는데 통보받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신고서 말고도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시민권 증서 이런 거 다 내야 하죠.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필요한 서류 목록은 그 출입국 외국인청 안내나 웹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국적상실 신고서, 본인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이랑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한국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외국 이름이랑 한국 이름이 다르시면 그게 동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나 이름 변경 증명서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국적 상실 신고 안 하고 계속 한국 여권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벌금이 꽤 세요. 아, 벌금이요? 네, 2021년 6월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400만 원이면 정말 크네요. 꼭 해야겠군요. 국적 상실 신고 다음에는 F4 비자하고 거소증 발급. 이건 꼭 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국적회복 신청할 때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아닌데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길잖아요. 8개월에서 10개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에 좀 안정적으로 체류하시려면 사실상 필요하다고 봐야죠. 특히 거소증, 그러니까 국내 거소 신고증.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주귀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쓰이거든요. 아하. 네, 재외동포 F4 비자는 해외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거소증이랑 같이 신청하시는 게 체류기간 3년 줍니다. 나 절차 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보통 신청하고 한 2주 정도면 거소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준비가 다 끝나면 드디어 국적 회복 신청 단계로 가는군요. 이 단계는 법적인 요건들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단계, 국적회복 신청 및 심사. 네, 맞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요? 네,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대리인 보내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부부시더라도 각각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 전에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있잖아요. hikoil.go.kr 여기서 미리 방문 예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약 안 하고 가시면 접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내야 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뭘 준비해야 하고 혹시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서류가 진짜 좀 많긴 합니다. 일단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그리고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이건 2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꼭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하는 건데 가족관계 통보서라는 게 있어요. 아, 자필로요. 네, 다필 필수입니다. 그 외에 외국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원본이랑 사본, 그리고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 그러니까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재적등본 같은 신본관계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신청 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해외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아, 정말요? 그거 발급받기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시면 면제되니까 훨씬 수월해지죠. 서류 준비하실 때 또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모든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3개월요? 네, 가끔 영사관에서 미리 떼우셨는데 날짜가 지나서 한국 와서 다시 발급받으시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리고 사진 규격 3.5cm, 4.5cm도 정확히 맞춰야 하고요. 아까 강조했지만 가족관계 통보서는 꼭 자필로, 컴퓨터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나중에 서류 보완하느라 시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내고 나면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어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아야 할까요? 네,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절차가 먼저 서류를 접수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1차 심사를 해요. 이게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법무부 국적과로 서류가 이관돼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2, 3개월 정도 더 걸리는 거죠. 1차 심사가 끝나면 보통 신청할 때 적어내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심사 끝났다고. 아, 문자가 오는군요. 네, 그 유튜브 경험담 공유해 주신 분 같은 경우 9월 초에 접수하셨는데 다음해 4월 초에 1차 심사 완료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7개월 정도 걸린 셈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심사 기간 중에 해외로 나가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마다 이야기도 다르고 실제 경험도 좀 제각각이라던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또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라서 현재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공식적인 출입국관리법 규정상으로는요. 국적 관련 심사를 받는 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하면 심사가 일단 멈춥니다. 중단돼요. 멈춘다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출입국 외국인 청에 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고 알려야 심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출국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그런데 작년 2024년 6월에 월드코리안이라는 언론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랑 재외동포청 관계자가 국적 회복 신청할 때랑 허가 받을 때 그 시점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심사 중간에는 나가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심사 기간 내내 한국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혼란이 더 커진 거죠. 셋째, 근데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또 달라요.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 사례를 보면 부산 출입국 외국인 청이었는데 1차 심사가 끝나기 전에 출국을 하니까 심사가 그냥 멈춰버렸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심사가 진행돼서 법무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어떤 출입국 현장에서는 법무부 답변, 그거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대로는 출국하면 심사 중단되는 건 맞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내부 지침이나 아니면 담당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와, 정말 복불복이네요. 넷째,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심사 기간 중에는 해외 출국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을 꼭 해야 한다면 1차 심사 완료 통보를 받기 전, 그러니까 신청하고 초기 단계에 잠깐 다녀오시는 거는 비교적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출입국 외국인청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잠깐 나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반드시 1345 콜센터나 해당 청에 전화해서 귀국 사실 알리고 심사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요. 최종 허가받고 그 뒤 절차까지 생각하면 다시 들어오신 후에도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한국에 체류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결국 제일 확실한 건 내가 신청할 출입국청에 직접 물어보는 거겠군요. 진행 상황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나 1345 콜센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최종적으로 국적 회복이 승인되면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된 국적 회복 허가 통지문이라는 공식 문서가 본인이 신고했던 국내 거소지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동시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통보가 올 거고요. 이 통지문을 받으시면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가셔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 상세를 한번 떼보세요. 거기에 국적 회복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잘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허가. 와, 정말 긴 여정이었을 텐데요. 근데 아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최종 승인 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절차들은 뭐고 이때도 꼭 지켜야 하는 기한 같은 게 있나요? 3단계, 최종 승인 후 절차. 네, 허가 통보 받으셨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국적 회복을 완료하는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기한,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나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야 해요. 이 서약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년이요? 와,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네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이 1년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힘들게 받은 국적 회복 허가가 그냥 자동으로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하셔야 하고요. 재외공관에서는 이 서약 못 합니다. 1년 이내 서약. 정말 중요한 기한이네요. 서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가요? 서약을 마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법적으로 완전한 복수 국적자가 되시는 거고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적 증서 수요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허가 통지받을 때 같이 안내를 받을 거예요. 지정된 날짜에 가셔서 국적 증서를 받고 국민선서도 하고 그럽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 내고 불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증서는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추는 단계군요. 그럼 주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단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단계죠. 아까 받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랑 본인 기본 증명서 상세, 사진 같은 걸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딱 생성되고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신분증이나 주민등록 신고 접수증 같은 걸로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시청이나 구청, 여권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 여권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면 발급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 여권이랑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외국 여권 둘 다 가지게 되시는 거죠. 네네. 원칙적으로 한국 드나드실 때는 한국 여권, 외국 드나드실 때는 그 외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거소증 반납입니다. 아, 그 전에 받았던 거소증? 거소신고증, 즉 거소증을 출입국 외국인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한을 안 지키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최대 100만 원까지요. 100만 원?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30일 안에 반납하셔야 하고요. 아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러 가실 때 미리 반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적회복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부분이죠. 국적 회복하시고 주민등록까지 다 마치셨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즉시 가입할 자격이 생기십니다. 바로요? 네, 바로요. 가입 신청은 주민등록 신고하시고 14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공단 웹사이트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서류나 절차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처리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다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만약에 한국 내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신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시라면 최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2만 원대 초반,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이 해외에 다시 나가실 경우 그 건강보험 관리입니다. 해외 체류시요. 네. 만약에 3개월 미만으로 잠깐 해외에 다녀오시는 거면 뭐 특별히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됩니다. 돌아오셔서도 바로 병원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계실 계획이시면 출국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출국하신 후에라도 반드시 공단에 보험급여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지요? 네, 정지 신청. 전화 1577-1000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정지 신청을 해야만 해외에 계시는 동안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신청 안 하시면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요. 나중에 돌아오셔서 그 밀린 보험료를 다 내셔야만 보험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꽤 부담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오신 후에요. 해외 체류 마치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급여 정지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안 풀리는군요. 네. 해제 신청을 안 하시면 건강보험 자격이 계속 정지 상태인 거라서 만약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험 적용 하나도 못 받고 진료비 전부를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 가기 전에 꼭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해제 신청은 보통 신청한 당일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귀국하셔서 병원 가실 일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꼭 공단에 전화든 방문이든 하셔서 해제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국에 계신 자녀분들 직장 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혹시 등록되어 계셨던 분들 본인의 연간 소득, 그러니까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이런 걸 다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해외에 오래 계시다가 귀국하신 부모님이 공단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그동안 밀린 보험료나 연체료 같은 걸 좀 면제받았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련되시면 공단이랑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드디어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걸까요? 그냥 F4 비자만 가지고 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겠죠? 네, 그럼요. 확실히 다릅니다. F4 비자는 어디까지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비자일 뿐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완전한 권리하고는 차이가 크죠. 복수 국적을 취득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째, 비자 갱신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거주하고 또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네, 그렇죠. 둘째,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외국인 신분이라 좀 까다로웠던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또 본인 인증 필요한 휴대폰 개통이나 여러 온라인 서비스 가입 같은 거, 이런 게 내국인이랑 똑같이 가능해져요. 셋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나 의료 혜택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은 물론이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맞으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기초연금까지요? 네, 넷째 교통비 할인 혜택도 있죠.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KTX나 국내선 비행기표 할인 같은 다양한 시니어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섯째, 재산권 행사나 세금 내는 거 이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내국인이랑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건 뭐 혜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납세 같은 의무도 따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양면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섯째, 정치 참여권도 생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외국 국적 국가의 선거권도 대부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나 체육 프로그램 참여 같은 좀 소소하지만 유용한 혜택들도 있고요. 혜택을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매력적인 점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혹시 복수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미리 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하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배우자 문제입니다. 본인이 한국 국적 회복하고 복수 국적자가 됐다고 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분이 자동으로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체류 비자 F6를 신청해야 하고요. 또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영주권 F5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건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요. 둘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국하고 외국 양쪽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시면 각 나라 세법이나 또 양국 간에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혹은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 이런 건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양국의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은 정말 전문가 상담이 필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는 원래 살던 나라에서 받던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SSI 같은 생활보조금을 받고 계셨다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주로 살게 되시면 그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어떤 성격이고 계속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넷째는 자녀의 직업이나 신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드문 경우일 수 있지만 만약 자녀분이 미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거나 군인처럼 좀 민감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녀의 신원조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같은 데서 잠재적인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혹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분하고 미리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섯째는 한국 이름이랑 외국 이름이 다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입니다. 뭐 비행기 큐를 예약한다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양쪽 신분증 이름이 다르니까 좀 혼란이 생기거나 추가로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한쪽 이름을 다른 쪽에 맞춰서 바꾸는 개명 절차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분명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히 하고 또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심사 중에 해외 나가는 문제, 그 불확실성은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성공적인 국적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둘째, 법에서 정한 기한, 특히 국적회복 허가받고 1년 안에 해야 하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30일 안에 해야 하는 거소증 반납, 이 기한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기한, 엄수. 네, 만약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국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지만 전문가의 안내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리고 좀 끈기 있게 진행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국적 회복 여정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시는데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런 실제 경험들이 모이고 공유될 때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 제도가 법적으로는 영주 귀국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심사 중에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같은 요건들이 조금 유연하게 적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양쪽 국적의 혜택만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가려는 분들께 이 제도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도의 취지까지 생각해보면 더 깊이 있는 고민이 가능하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속 시원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국적 상실 신고, F4 비자 신청, 거소증 신청, 국적 회복 신청, 외국 국적 불행 사서약, 주민등록 신고, 한국 여권 발급, 거소증 반납, 건강보험 가입 절차 등 조금 더 상세한 국적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서류 준비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참,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국적 회복을 신청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더보기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제목 국적회복 신청 자료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 내용에는 요청자의 유튜브 아이디를 꼭 함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제가 직접 국적회복 관련 상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국적회복 신청을 원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을 함께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국적회복 후 한국 여권을 취득하신 분께서는 댓글에 어느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일, 2차 법무부 심사 시작일, 최종 승인일, 한국 여권 발급일, 2차 심사 시에 한국의 체류 여부 등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